지난주에 이걸 했었으면 오늘 시험 볼 때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못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에테르, 물, 사염화탄소로 층을 만들어. 그 똑같은 얘기가 뒤에도 나오거든요. 45번, 46번. 45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빨간색 원조각이 많은 이유. 에테르하고 물을 이렇게 놔뒀더니 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에테르가 위로 떴네요. 그 얘기는 뭐야? 물과 에테르 중에 누가 밀도가 큰 거죠? 물이 밀도가 더 큰 거네요. 유리병 안쪽에 빨간 색연필을 칠한 원조각을 놓고 유리병을 흔든 다음에 빨간색이 보이는 거를 셌더니 9개, 8개, 10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네요. 빨간색이 보이는 원조각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한쪽 면만 빨간색을 칠했대. 이거 조금 애매한 거긴 한데 색연필은 기름 성분이거든요. 기름 성분이면 물하고 에테르가 너희가 정확히 몰라서 못 풀 수 있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에테르는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물 위에 대부분의 기름은 뜨죠. 에테르는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색연필은 물로 지워지니? 잘 안 지워지죠? 집에서 그 빨간색 연필 있잖아. 엄마들이 채점할 때 쓰는 빨간색 연필을 한번 칠하고 그 위에다 물을 끼얹어 보면 물이 이렇게 그 색연필 있는 곳에는 닿지 않는 걸 볼 수 있어. 그 빨간색 연필. 그걸로 한번 해보자 우리. 그거 좋은 생거 아니야? 나 이거 샀어. 아니지? 다이소에서 1,000원이야. 줘보세요. 이거 하고 이거 물도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네? 먼저 중에서 가운데로 밀도가 방금 실험했던 것처럼 색연필을 칠하면 색연필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는 거 볼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밀도 차이도 있지만 내가 기름 성분인지 물하고 친한 성분인지에 따라서도 물질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46번 같은 경우는 사염화탄소, 물, 에테르가 3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데 색소를 집어넣었더니 가운데 있는 물만 색깔이 변했대. 그건 무슨 뜻이겠어? 에테르는 색소를 녹일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물만 색소를 녹였으니까 물만 색깔이 변한 거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사염화탄소하고 에테르만 색깔을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밀도 물을 온도를 높여요. 물을 제거해요. 색소는 크게 두 가지, 요 밑에 있는 너희가 핵심 이론을 안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색소는 두 가지 형태의 색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트나 아니면 이런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물감도 두 종류가 있어. 네. 수성 물감과 유성 물감이 있어요. 수성 물감은 물에 녹는 물감, 유성 물감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물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채화를 그릴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야 돼요? 수성을 이용해야 돼. 수성이 물에 녹기 때문에 물을 섞어서 흐리게 칠할 수 있는 게 수성 물감. 근데 유성 물감은 물에 녹지 않으니까 색깔을 흐리게 하려면 이거 기름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으면 섞이지가 않아.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게시하는 것들은 유성 물감을 많이 사용을 해. 혹시 물이 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수성 물감은 내가 만들면 물이 닿으면 어떻게 돼?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액자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수성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유성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유성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화가들이 만들어서 전시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 두께감이 있거든. 그래서 유리로 덮어버릴 수가 없어.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유성 물감을 이용해서 두껍게 칠하기도 하고 얇게 칠하기도 하고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가들이 이제 작품을 그릴 때는 이 유성 물감을 더 많이 써.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학생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성 물감을 더 많이 사용하죠. 팔레트를 이용해서 물에 찍어가면서 색깔 섞어서 색깔을 섞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공부하면서 색깔을 칠하면서 공부할 때,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을 할 때는 수성 물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실제 작가들이 작품을 그릴 때는 유성 물감을 더 많이 칠합니다. 그래서 유성 물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완전히 말랐어. 그 위가 마음에 안 들어. 더 칠해버리면 돼. 그러면 그냥 덮여. 근데 수성 물감은 더 칠하면 색깔이 변해요. 왜? 물기가 있기 때문에 먼저 묻어있는 색하고 내가 지금 칠하는 색이 섞여버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테르하고 사요마탄소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성분에 잘 녹는 색소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유성 물감 같은 걸 집어넣으면 물에는 녹지 않을 테니까 에테르하고 사요마탄소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릇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유. 실제 이런 경험 있었어? 네. 나 며칠 전에 집에서 밥 먹는데 실제 이러더라고. 이게 컵이 막 움직여. 뜨뜻한 물을 담았었거든. 뜨뜻한 물을 담았더니 얘가 막 움직이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밑에 물기가 묻어 있었던 것 같아. 컵 바닥에 물기가 묻어 있었는데 따뜻한 물을 담았더니 따뜻한 물을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그렇지는 않고 공기가 팽창했다라기보다 거기 그 밑에 컵이 홈에 살짝 이렇게 홈이 패여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뜨거워진 거겠지.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야. 근데 물기가 묻어 있으니까 착 붙어 있지 않고 미끌미끌거리면서 흔들흔들 빠져나가면서. 선생님이 예전에 자르의 법칙 저 음료수병으로 해줬던 거 기억나요? 물이 들어있는 거?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돼? 공기가 팽창하면서 뚜껑을 들썩들썩하게 했었죠. 기억 안 나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넌 없었잖아요. 안 돼.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겠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못 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설명을 해주면 이런 병을 이용해서 병의 뚜껑을 이게 500원짜리 동전으로도 할 수 있어. 이 병 뚜껑이 이렇게 뺀질뺀질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을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안 되게 담아놓고 뚜껑 벽면에다가 물을 묻힌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놔요. 잠그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열어볼게. 열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지. 뒤집어 놓고 이 물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만 차 있는 부분을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내 손의 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뜨거워지면 팽창하겠죠. 그러면 나가려고 얘를 밀니까 뚜껑이 어떻게 돼? 들썩들썩 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니까요. 줘봐.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얘가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아마 그거 좀 따고 퍼즐 눌러봐. 자, 그릇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릇을 움직일 정도로 그 뜨거운 공기가 힘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릇이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에 물기를 제거해요. 물기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뜨거운 거를 없앤다든지 홈이 없는 그릇을 사용하면 되겠죠? 홈이 없는 그릇을 사용하면 그 안에 공기들이 없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걸 방지할 수 있겠네요. (48번) 바퀴 달린 물통에 구멍을 내면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거 바퀴 달린 물통이어도 상관없고 너희 풍선 불어본 적 있죠? 풍선을 불다가 이거를 묶지 않고 놓으면 어떻게 돼? 그죠? 날아가지. 근데 이거 어디로 날아가는지 우리 예측할 수 있어?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근데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묶어서 이런 수레에다가 벨트를 설치한 다음에 풍선을 이 사이에 넣고 불어 빵빵해지게. 그 다음에 여기에 바퀴가 있으면 풍선이 아무리 바람이 많아도
얘들을 들고 날아갈 수는 없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슉 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만약 그래서 사람들을 둬서 사람들이 그런 연구를 한 적도 있어. 물로켓 쏴본 적 있어요? 네. 에어로켓? 그거 마찬가지야. 로켓 형태를 만들어 놓고 공기를 빵빵빵빵 압축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빡 튀어나가게 하면 얘가 위로 쭉 물을 뿜어내면서 솟아 올라가죠. 왜 물을 뿜어내죠?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공기가 물을 밀어내면서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평일에 아침마다 수영을 하는데 선생님이 수영할 때 자유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속에서 어떻게 할까? 손을 뻗어서 뒤로 물을 모아서 밀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물을 밀면서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물을 민 만큼 선생님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작용 반작용. 어깨를 밀지 않아요 원래? 이것도 밀고 어깨도 같이 밀어서. 그러니까 밀 때 이렇게 쭉 뻗어서 물 밖으로 살짝 나오게끔 해야지 물이 잘 밀리거든요. 아니면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배에 탔어. 노를 이렇게 밀어서 밀면 노가 어떻게 돼? 물을 밀면서 그만큼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 로켓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로켓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로켓은 밑으로 뭔가 에너지를 연기 같은 거를 쫙 뿜어내면서 뿜어내는 만큼 그 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작용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 공기를 압축시킨 깡통에 구멍을 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깡통은 어떻게 되겠어? 반대쪽으로 날아가겠죠. 왼쪽으로. 그렇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겠네요. 깡통 내부가 진공인데 구멍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 공기가 들어가겠지. 빨려 들어가겠지.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멍 쪽으로 이번에는 얘가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바퀴 달린 물통에 구멍을 내면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네. 물이 빠져나간대. 이렇게 바퀴가 달린 물통에 구멍을 냈어. 그럼 물이 여기로 빠져나가면서 이 힘에 의해서 얘는 어디로 가겠어? 물 나오는 반대쪽으로 굴러가게 되겠죠. 이것도 다 뭐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 근데 그럼 반대쪽에다가 똑같이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미는 힘하고 반대쪽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미는 힘이 균형이 맞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걸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힘을 F로 표시하거든요. 어떤 단어의 약자일까요? F는? 파워는 P죠. 플라워. 아니. 대충 던지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인 유명한. 뭘까요? Force. 강지. 근데 강지가 그래서 공군을 뭐라고 해요? 에어포스. 에어포. 에어포스가 공군이잖아. 그렇죠? 포스가 힘이에요.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왼쪽에서 6명이 당기고 있고 오른쪽에서 6명이 당기고 있고 왼쪽에서 3명이 당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힘은 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상자는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왼쪽이죠. 그쵸? 이걸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은 단위를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요. 유천의 법칙. 그래서 6명이 6뉴턴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고 3명이 3뉴턴의 힘으로 왼쪽으로 당기고 있으면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은 9뉴턴이지만 방향이 반대면 한쪽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 그치? 그럼 오른쪽이 좀 익숙하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정의를 하면 이건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더할 거예요. 플러스 6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3N의 힘으로 당겨지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중학교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알짜 힘이라고 해요. 근데 요걸 이제 작용 반작용하고 적용해서 하면 요거는 선생님이 요 내용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고 이 이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양쪽에서 똑같이 당기는데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크면 오른쪽으로 당겨질 거고 왼쪽에서 당겨지는 힘이 더 크면 왼쪽으로 당겨질 거고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렸는데 여기서 뚫린 구멍이 똑같은 크기인데 10개고 여기는 12개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에서 빠지는 힘이 더 크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을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9번도) 보도록 합시다. 어? 49번까지 하면 안 되나?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오염된 비, 산성비. 성비가 뭐지?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탑이 있대. 네. 이거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파고 왜 파고다예요? 파고다가 탑이에요. 그 파고는 어디서 들어가? 학원 이름이 파고. 학원 그 길 건너에 파고다 어학원이라고 있어. 뭐? 가면 유리 보호막에 들어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볼 수 있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든 탑인데요. 국보 2호래 얘가. 와. 근데 탑신부 몸체에 나무로 지은 목조기와 집을 모방해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 섬세하게. 조선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석탑을 잘 만들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왜냐면 조선은 억불 숭유 정책이라는 걸 써서 불교를 조금 죽이고 유교를 조금 띄우는 그런 행보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나라를 이어서 조선이 만들어졌죠? 고려. 고려. 그렇죠. 고려 말에 그런 불교의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이 너무 부각이 되면서 나라를 너무 위태롭게 만든다라고 해서 불교를 좀 죽이고 절들을 다 도심에 있는 절들을 다 산 쪽으로 내쫓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 불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조선 시대에는. 신라 시대라든지 고려 시대에는 탑들을 많이 만들고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지었죠. 불국사 가봤어요? 네. 불국사에 가면 석굴암 말고 지금 탑 얘기하니까 다보탑하고 석가탑이라는 되게 어마무시한 탑이 있죠. 그리고 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탑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석탑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굉장히 화려한 조각으로 되게 유명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석탑은 화강암으로 만들거든요. 엄청 단단한 돌이야. 그래서 조각하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대리석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 대리석 개발하는 사람. 대리석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쉽게 조각, 그렇다고 돌이니까 쉬운 건 아니겠지만 화강암에 비해서는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석탑이 유리로 된 보호막 안에 들어가 있어. 산성비 때문에. 산성비 때문에 그래요. 오염 때문에.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똥을 싸면 여기에 묻으면 사가. 건물도 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 보호각 안에 넣어놓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산성비가 무엇인지는 알아요? 산성비의 기준. pH 농도가 몇 pH라는 용어를 알아? 천재죠. 7. pH가 7이 중성이고 맞아요. 4가 최대고 빵이 pH라는 건 뭐냐면 수소 이온화 농도라는 뜻인데 pH 7이 중성이야. pHF. pH는 작으면 작아질수록 산송이 커지는 거고요. 0부터 14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7 이하까지를 산성이라고 하고요. 7 이상부터 14까지를 염기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산성 물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산성 물질이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온 그 가스들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에 녹아서 같이 내리기 때문에 부식을 시켜, 금속도 부식을 시켜서 삭게 만들고요. 이런 대리석을 삭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 떨어지는 거, 산성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한 뭐 7보다 작아서 뭐 6 정도 되는 것도 산성비라고 하냐? 그렇지는 않고 산성비의 기준은 5.6 미만일 경우에 산성비라고 합니다.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pH가 5.6보다 낮은 비를 산성비라고 해요. 선생님 근데 산성비 빠지면 머리 빠져요? 머리털도 빠져요. 많이 많이. 근데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의 기준이 5.6인 거고 다른 나라는 5인 나라들도 있고. 더안 좋고. 그러면 7인가요? 산성비가 왜 생기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잖아. 그것도 산성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다가 하늘에서 탄산수가 하늘에서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좋겠다. 근데 뭐 드세요? 다시 먹으면 되겠니? 죽어. 죽지는 않겠지만 맛있나? 여기서 비도 먹어도 되나? 염기성비는 더 심각하죠.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니까요. 염기성비를 맞으면 우리 몸도 다칠 수가 있겠죠. 너무 아프다. 그럼 이제 보호막 이거 하고 비가 있나? 그럼 산병에서 여기서 먹이면 돼. 보호막을 이제 연기성 비가 입고 다녀야 돼. 잘 소중한 걸 못하겠어. 그럼 산성비가 만들어지는 거 이산화탄소 때문에도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산화탄소보다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에서 주로 이런 물질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뭐 황산화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석탄이나 이런 석유를 태우면 발생하는 물질이거든. 그런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연기로 다 내보내면 그런 물질들이 비와 만나서 내리는 걸 우리는 산성비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공장들이 막 그냥 더러운 연기들을 뿜어냈기 때문에 산성비가 많이 내렸는데 요즘은 그런 대기 오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화해서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벌금이 더 많아요? 아니면 돈이 더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버는 돈. 그게 만약에 내가 벌금을 내더라도 이걸 그냥 억지로 뿜어내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는 영업 정지를 시켜버려야지. 아예 일을 못하게. 와, 지금.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산성 물질이 가지는 특징 써봅시다. 산성 물질이 가지는 특징. 산성을 낀다 어때요? 왜 산성을 낀다세요? 아, 왜 그렇게 제목을 줬잖아. 되겠냐? 신발 사다세요? 되겠죠? 되죠? 돼요? 신맛이 난다네요. 산성물질 신맛 나요? 레몬. 근데 연기성 그 와요. 마지막 뭐 다 여기 신맛 나는 건 마지막에 아니지 않아요? 산성 물질은 신맛이 나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다 신맛이 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약간 살이 좀 있는 사람을 그래서 생각을 산성 물질은 다 신맛이 나요. 진짜요? 네. 근데 다시 빠졌어. 여기 대머리 광안이 대리에서 근데 어떤 분은 대리석을 녹이는 거예요? 조금 분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 없어. 분해시키는 거? 내리석을 녹이는 거죠. 건물하게 돼요? 맡긴 뭐? 얘기나 여기 되지. 많이 맞. 자, 이야기해보세요 하나씩. 건물 파괴. 건물 파괴는 너무 오버 아니니? 아, 그래서 내가 말했어. 건물을 대리석으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
근데 파괴될 수도 있죠. 대머리. 얼마나 많이 내리면 파괴됩니다. 또 얘기해 보세요. 저요. 신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맛있겠다. 페널피탄 레인 용일과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자. 안 하지. 반응하지 않죠, 그쵸? 않아요? 산성이죠. 반응한 게 반응해서 빨간색으로 되는 건 염기성이죠. 자, 신맛이 난다. 금속을 녹인다. 석회석을 녹인다. 그럼 금속을 녹이니까 건물 파괴되네요. 석회석은 탄산칼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녹여요. 그리고 염기성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중성이 된다. 중화된다. 우리가 좀 우리만 근데 저기 껍데기 들어가면 바다에 있는 고기 연습성이 때문에 내리면 그래요? 되겠다. 죽겠죠? 그래서 바다가 산성이 되면 조개들은 다 죽어요. 상어들도 다 죽고, 근데 지금 그렇게 새우들도 다 그냥 죽고요. 껍데기 없는 채로 세면 안 돼요? 안 돼요. 실험 내부도 대체 한 바다가 용이성이에요. 많이 되면 그냥 많이 알고 되면 이제 살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나. 넌 성이 몰라. 강시. 중성 아니야? 자, 그러면 그 밑에 너희들이 얘기했던 거 산성비로 인한 피해를 적어보세요.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토양에 미치는 영향. 육상이 그 땅. 땅. 수중은 바다나 호수. 백화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게. 그죠? 바다가 생성화 된다. 근데 산성비 때문에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요. 산성비 때문에라고 얘기하기는 해양 산성화 힘들죠. 일어나니까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바다가 물이 많으니까 그 해양 산성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쓰라고. 해양 산성화가 일어난다 쓰지 말고. 산호파 알다. 하얀색으로 보내서 죽는 게 백화현상. 바다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농사가 망한다. 야는 산성비로 인한 피해를 써보세요.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 육상 생태계, 그러니까 육상 대머리 땅에 미치는 영향, 땅이 산성화 된다. 바다나 호수에 미치는 영향, 토양, 땅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육상 생태계는 생물들을 이야기하는 지렁이가 거고, 땅은 실제 우리가 지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렁이가 죽는다. 먹이 사는 게 심하다. 지렁이가 지렁이가 명예로울 죽어. 땅 먹이. 근데 지렁이가 죽어요. 사정이가. 죽지. 지렁이가 명예로울 죽음을. 지렁이가 땅그 토양을 조금씩 먹고 사는데 그게 산성화되면 죽지. 고마워. 명예로운 죽음인 거예요. 아, 명예로 잘 죽어. 잠깐만 이거 명예로운. 결국에 그게 그거 인간. 신성한 죽음을 아니 그건 신성한 거야. 초딩스러운 답변 말고 네. 과학적인 답변을 좀 쓰도록 하세요. 인간이 죽는다 안 썼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썼어요. 인간이 아주 죽는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자, 인간에 미치는 영향. 대머리가 된다. 저요. 머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또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이 암에 녹는다. 예술적 문화적 작품이 녹는다. 그죠? 대리석으로 만든 건물이나 조각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시멘트가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고드름이 생기기도 하고요. 식량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pH가 높아지면 쌀이나 밀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잘 못합니다. 잘 죽어. 그리고 pH가 너무 높아지면 채소들도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눈에 닿거나 피부에 닿으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요. 죽인다. 금속을 녹였는데 그 금속 물질을 이제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이 흡수하면서 중금속에 오염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땅 먹이 사슬이 깨져요. 자, 육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아까 비슷한 얘기했죠. 광합성을 잘 못한다. 죽는다. 전멸. 전면을 좀 되죠. 나무들이 흡수할 영양 물질이 줄어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염료들 있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금속 물질들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토양이 안 좋은 땅이 돼요. 비옥하지 않아져.
그러면 식물들이 자라기가 힘들어지겠죠. 수중 생태계는 어떨까요? 백환상이 변할 고기가 죽어요. 그죠?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산호라든지 조개라든지 얘네들이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접조 일어나요? 적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요? 땅이 비옥해지지 않아요. 땅이 척박해지겠죠. 땅이 척박해지고 땅 먹이 사슬이 깨져요. 땅이 산성이 되면 독성도 증가한다고 해요. 독성도 증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들의 농축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들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면 결국 다 모든 생물들이 피해를 본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산성비의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하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풀들이 자라는 곳을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물 주고 한쪽에는 식초를 타는 물을 식물 한쪽에는 식물권이 있는데 잎사인 거를 준비. 식물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뭐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하기 위해서 너무 두 개로만 구분하면 힘드니까 한 3개나 4개 정도 화분을 준비한 다음에 뭐 씨앗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자라있는 식물에 할 수도 레몬즙 있고 뿌리면 이게 뭐 하는 뭐 농도를 설정을 해야 되겠지. 한쪽은 그냥 순수한 물을 주고요. 한쪽은 뭐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린 물 100ml에 물 100ml에 매일 물 100ml씩 줄 건데 4군데에다가 준비를 하고요. 한쪽은 그냥 순수한 물만, A는 순수한 물, B는 식초 2방울, C는 식초 4방울, D는 식초 8방울.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서 2가지 형태로 씨앗이 발아하는지 아니면 자랐던 식물들이 잘 자라는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보면 실제 식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실험할 수 있겠죠. 아니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을 준비를 해. 똑같은 모양의 조각을 4개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을 똑똑똑똑 떨어뜨리고 여기는 식초 2방울을 똑똑 떨어뜨리고 4방울을 떨어뜨리고 8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야. 매일매일 한 군데에다가. 그러면 어떤 게 망가지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을 거고요. 핸드폰으로 해도 아 그래. 식물 실험 사이트 같은 게 있어. 앱이나. 설마 식물 실험을 해야 돼? 이거를 확실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으면 마트에 가면 빙초산이라는 걸 팔아요. 아, 빈추가리 이게 뭐예요? 낭비가. 얼음 빙 언식물 팝니다. 오 맞는 것 같은데. 빙초산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얼어있는 초산이라는 뜻이에요. 얼어있는 초산. 그래서 얘는 굉장히 독한 산성이니까 너네가 먹거나 하면 큰일 나고요. 뭐예요? 죽을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먹어보지 않아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심부름으로 빙초산을 사오다가 빙초산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고 비닐로 덮여 있었는데 넘어졌는데 흘러가지고 여기에 살짝 묻었었어. 하루 종일 아팠던 기억이 있어. 빙추산을 왜 사요? 쓸 데 있어요? 음식에 넣는 거예요. 왜요? 예? 안 되는 거 아니야? 먹으면 죽는데 왜 넣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먹으면 죽는다고 안 했는데요. 안 죽어요? 그래, 아니 순간적으로 다 하는데 아팠는데 이거. 희석해서 쓰는 거야. 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봐봐. 그래. 너희가 먹는 식초가 있잖아. 네. 식초는 빙식초. 빙초산을 2%로 희석한 게 식초예요. 와. 2%라는 건 식초. 빙초산 2방울에다가 물 98방울 떨어뜨린 거. 그게 식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센지 알겠죠? 네. 빙초산이. 이거 그러면 식초. 6방울, 빙초산 6방울에다가 물 24방울 떨어뜨린 거는 몇 배 식초겠어요? 3배 식초인 거야.
3배 식초 이렇게 콸콸콸콸 못 먹거든. 10%. 니네 그냥 24방울이 아니라 90. 그게 20%도 네 방울. 물 94방울에다가 방금 24방울. 빙초산 아니야. 24방울. 6방울. 이렇게 한 게 빈초스 3배 식초. 빈초다. 그러니까 빙초산을 입에다가 부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냥 식초 집에 있는 식초 먹어볼 수 있어? 네. 얘네 못 먹잖아. 선생님 요즘에 아침에 가끔씩 그 식초 먹으세요? 화이트 와인으로 만든 식초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먹고 오는데 그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향이 되게 좋아. 와인으로 만들어요? 와인으로 만든 식초가 있어요. 그거 술이에요? 먹으면 되게 식초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와인. 술이 식초가 돼요. 시간이 지나면. 맞지.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식초도 있고 그거에 그리고 이제 네.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물에 타먹는 아니면 음료수에 타먹는 식초들도 팔아. 요즘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식초들도 파는데 그런 걸로 실험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 먹으면 가장 강력한 건 빙초산이겠죠. 그래서 산성의 이런 폐해를 보고 싶으면 이 빙초산 한 병에 한 1,500원, 2,000원밖에 안 해. 조그만 거. 그래서 락앤락에다가 유리된 락앤락에다가 빙초산을 붓고 조심해야 돼.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장갑 끼고 해야 되겠죠. 붓고 계란 껍질 같은 거를 넣어놓고 뚜껑을 닫으면 계란 껍질이 다 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산성이 강합니다. 살 떼지는 거 아니야? 오. 유리는 녹이지 않아요. 다 먹으면 여기 그냥 다 떼지지 않을까요? 안에 있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꼭 이러면 한 번쯤 먹어보려고 혓바닥 대는 애들이 있는데 병원 실려갑니다. 허가 녹아요? 실력은 맞죠? 해보세요 한번. 이거 팔더라고요. 아 자꾸 얘기를 하잖아. 먹지 말라는데. 허가 녹는다. 큰일 납니다. 한 방울 먹으면 힘들 것 같은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죽는다. 가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됐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산성비가 가장 심한 게 서해에 있는 백령도래. 그럼 왜 그럴까요? 부산이나 울산이나 포항같이 공장지대에서는 산성비가 별로 안 내리는데 백령도가 산성비가 제일 심하대. 곤란하다 그쵸? 맞아. 중국 때문에 그래. 중국 동해안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올라온 오염물질이 백령도에서 비가 내리면서 특히 베이징하고 상하이에 가깝잖아.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예요. 네.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상하이는 중국 남부에 있는 최대 공업 도시고 거기서 백령도가 가까워요. 베이징 쪽에 특별히 가깝기 때문에 베이징 쪽 공장에서 여기 굉장히 스모그가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그 비가 내려서 왜냐면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무슨 바람이 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편서풍이 불니다. 눈은 깨끗하지. 눈 녹은 거 본 적 있어요? 눈 녹은 거 보면 먼지 가루들이 있거든요. 시커매. 그래서 눈이 내릴 때는 예쁘지만 산성비보다 더 무서운 게 산성눈이에요. 나 그거 먹지 마세요. 제발 좀 의지가 아니니까 먹지 마세요. 나 그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먹어보자 하면서 10개 먹었는데 토했는데 그때. 그러면 산성비보다 산성눈이 더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알것 같습니다. 눈이 이렇게 내리면서 먼지들이 싹 다 훑 내려가서. 왜 비 올 때는 먼지가 많이 안 나는데 눈 올 때 엄청 먼지가 많죠. 그것도 눈이 먹으니까 비보다 그렇죠. 좀 더 천천히 내리니까. 그것도 먹나 보다. 같이 아, 먹어요. 비슷해요. 자 봐봐.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뭔 소리야? 여름에 비가 훨씬 많이 내리지.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겨울에는 눈 되게 가끔 내리잖아. 근데 공장을 겨울에는 안 돌리고 여름에만 돌려? 아니죠. 똑같이 돌리겠지. 그러면 똑같은 오염물질이 올라가는데 비가 내릴 때는 여러 번에 나눠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건데 눈은 어때? 한꺼번에 내리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오염된 상태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눈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 먹으면 죽겠다. 그래서 눈 요즘은 맞지 않는 게 더 좋대요.
왜요? 눈 아니 여태 했잖아. 여태 산성비가 안 좋다고 그렇게 눈 싸움은 안 돼요? 너 대머리 돼 성빈아. 저 모자 쓰고 다니는데. 저 모자 쓰고 다니는데 다 젖어서 와 까다. 해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또 모자 갖고 그거 쳐보면서. 3번 볼게요. 원각사지 3층 석탑에 관한 내용이네요. 원래 원각사라는 게 탑골공원에 있었는데 그 절은 옮기고 요 탑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1947년에 복구했는데 2000년에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산성비나 눈 그리고 비둘기들이 하도 똥을 싸가지고 요거를 막기 위해서 유리로 보호막을 씌워놨대. 근데 이 유리막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애매해서 이거 치우고 그냥 자연 그대로 그 부분만 막아서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지금처럼 계속 유리막으로 감싸줄 수는 없잖아. 얘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진짜 연기성 물질을 코팅해주면 되잖아. 근데 염기성 물질도 오염시킬 수 있잖아. 그냥 근데 비닐 봉지를 씌워서. 되기 때문에. 비닐? 비닐을 씌워놓으면 안 보이는데 차라리 유리막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새들을 다 풀어봐. 애들 다 죽여요. 탑 전체에 유리가 씌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저희 전체에 그 공원을 그냥 유리로 감싸가지고 새가 못 들어가게 비도 안 내리고 와 그 대단하다. 유리 관리는 누가 하지? 새를 다 풀어보면 비늘이겠다 진짜. 근데 사실은 이 비둘기 똥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 우리 아파트에도 비둘기 똥 때문에 이렇게 난간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 현관 쪽에 이렇게 그 지붕이 오염돼가지고 그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면 내 사냥을 둘이 같이 떨어져. 그리고 교각 있죠, 교각. 그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는데 그런 데에다가 비둘기들이 또 모여 살면서 똥 싸고 그래가지고 교각 안전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비둘기를 없앨 안타깝게 아, 부부를 방법이 없을까? 비둘기가 맛있다고 소문을 낼까? 네. 사람들이 잡아먹게? 얘네 사실 우리가 먹는 거는 비둘기 고기야. 예전에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 이건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동네에 비둘기가 싹 없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백숙이 나왔어. 그것도 요만한 백숙, 영계라고 하죠. 연기백. 비둘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비둘기 먹으면 안 돼요. 세균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술을 먹고서 선생님 친구가 했어. 뭘 먹었는지 다 볼 수 있는 걸 했어. 근데 그러고서 다른 데 갔다가 왔는데 비둘기들이 잔뜩 모여 있더라고. 걔네들이 선생님 친구가 오버히트 한 거를 이렇게 쪼아 먹더니 얘네들이 비틀비틀하더라고.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었나 봐. 술을 얼마나 비둘기도 취해요. 그러다가 비둘기 잡았어. 귀여워 죽던데. 왜 키워? 어떻게 차원이랑 같은 그러네. 너 차원처럼 잘생긴 거야? 가슴 가면 공정하고. 오염물질이 묻지 않고 흘러내리게 하면서 이 탑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 이런 거를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염기성을 바르면 염기성 자체도 문제가 되고 산성을 만나면 중화되면서 없어지니까 그냥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물질들을 바르던지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자주 청소해야지. 새똥 묻은 거 차도 마찬가지거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새가 똥 싸면 그 페인트가 상할 수 있거든요. 세차를 자주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세차하는 것처럼 물로 씻어내고 오염물질을 좀 정하고 뭐 세차. 지붕을 점점 도용이 초딩이 돼가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점점 5학년, 4학년, 3학년 점점 어린 초딩이 돼간다. 성빈이 영향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으면서 점점 초딩에서 유딩으로 가고 있어 진짜.
유치원. 물을 쏜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설치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재가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주에 가면 석굴암 있잖아요. 석굴암이 1000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970 몇 년에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거 보호하겠다고 시멘트로 처발처발하는 바람에 이끼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과학기술로도 풀리지 않은 그 고대인들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 석굴암 바닥에 물이 흘렀었어. 냉수가. 그래서 습기가 석굴암에는 맺히지 않고 밑에만 맺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장경강 얘기한 적 있죠. 장경강이 어디죠? 팔만대장경 보관하던데 그 구멍 창문을 이용해서 습도를 조절하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장경강 밑에는 뭐가 붙어 있다 그랬어요? 황토와 숯이 묻혀 있었다 그랬죠. 숯, 황토, 소금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습도를 빨아들였다가 건조할 때는 수분을 뱉어내서 전체적인 습도를 유지하는 그 고대인들도 알던 과학 기술인데 요즘은 적용을 잘 안 해요. 옛날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 옛날 그 선조들이 썼던 방법들이 실제로 우리가 과학기술 이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완전히 밀폐한 다음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잘 보관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 왜 요즘 안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쓰죠 요즘은. 다른 방법들을 쓰는데 그게 효율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보시면 탐구 보고서인데 오늘은 주제가 뭐였어요? 산성비였죠. 주제를 산성비를 피하는 방법을 적어오도록 하세요. 산성비를 피하는 방법. 산성비와 산성눈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산성비와 산성눈을 피하는 방법 쓰라 그랬더니 우산 쓰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니네 생각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단순한 거 말고 산성비와 산성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안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도구 같은 걸 보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